네, 제가 키가 많이 작아서 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뉴 플래티늄 된 김은주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사업을 했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사실은 상황을 뛰어넘는 성장 스토리라는 이 주제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제가 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시 하자면요. 저는 학부 전공이 환경공학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구촌 어디엔가 깨끗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있다는 말에 마음이 심하게 요동이 쳐서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뭐를 해야 했다. 그게 나의 어떤 콜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다가 그 당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남편을 만났고 남편과 연애하다가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고 출산과 육아를 다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은 저희 스폰서님도 아시지만 목표의식이 강하거나 독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제 친구들을 보면 데이케어에 맡기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저는 파트타임으로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병행할 수 없어서 우선 저희의 그때 당시 계획으로는 남편 너 먼저 박사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다 미국에서 잡을 꼭 잡아야 된다 라고 했지만 인생의 계획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은 미국에서 잡을 잡지 못했고 한국으로 왔고 또 아이는 저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교수님의 만류에도 그냥 와야 됐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을 때는 저희 아이가 참 건강했는데 당시 25개월이었던 저희 딸아이가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엄청난 시간들과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 단적으로 말하자면 제일 놀라시는 것들이 이런 거더라고요. 뇌 수술을 포함해서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수술만 한 18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다 놀라 자빠지세요. 저는 이제 그냥 아이가 수술한다 하면 하나보다, 입원하면 하나보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작년에 코로나 시기로 난리도 아니었을 때 저희 아이는 어김없이 수술도 했고 입원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먹기도 힘들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뭐 싸는 것도 힘들고 이런 아이인데 인지는 좋아서 놀아줘야 돼요. 인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지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랑 놀아줘야 되고 반응을 하고 상호 이렇게 놀아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큰아이. 또 당시에 저희 아이가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을 적에 당시는 생후 5개월이었던 저희 아들. 근데 그 젖먹이를 떼어놓고 저는 큰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가 진짜 혼자 이 두 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사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다행히 딸아이는 암과는 멀어졌거든요. 암은 이제 걱정이 되지 않는 선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증 장애가 남아서 참 많이 힘들고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렇게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내가 뭔가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3개월 만에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 직장 생활로는 내 삶이 변할 수 없다. 바뀔 수 없다. 그래서 뭔가를 찾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인센 수입을 꽤 많이 받고 계시는데
나도 아빠처럼 저런 인쇄 수입 받고 싶다. 그러면 나도 내 아이를 나중에 도와줄 수도 있고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기에 인쇄 수입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를 열심히 그때서야 막 알아보기 시작했더니 그건 저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제 현실에 제 어떤 그런 현실을 인지했고 절망했고 또 뭔가를 찾아야만 했던 루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던 중에 그렇게 힘들 때 사실 저희 둘째 아이 건강하던 아이도 막 피를 토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피 토하고 저혈압 쇼크로 애가 응급실을 가는 상황에서 저는 직장에 갔어야 됐기 때문에 이놈의 직장 생활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의 교회 친구였던 홍효동 사장님을 통해서 언니들을 소개받았어요. 말로만 듣던 의사 언니, 약사 언니라는 걸 들었을 때 그냥 단순 호기심으로 만났고 그 언니들이 왜 아메이를 하지? 아메이를 왜 하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잘못 남겼네요. 아메이를 하지라는 생각으로 호기심으로 만났고요. 그렇게 아메이 사업을 들었을 때 기원 사장님이 저한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그 PPT를 꺼내셔서 STP를 쭉 하셨어요. 그리고 온갖 자료들을 저에게 주셨고 하셨을 때 그때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 정보들을 듣는데 이거 내가 찾고 있는 것 같다.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들으러 뭐 AP에도 가고 또 언니들도 만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제 인쇄 수입 제가 찾고 있던 인쇄 수입이었잖아요. 아메이 사업이. 그리고 또 제품도 워낙에 친환경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의 그 결과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나를 위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사실 공대생이었고 정책을 공부했던 친구라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초기에 엄청 집중했어요. 호기심도 생겼고. 그래서 스폰서님이 수현 사장님이 그 당시 저에게 퇴근하면 집으로 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은평구 끝자락인데 한남동에 저희 회사에서 강남으로 옆방향으로 수현 사장님 집으로 퇴근을 했어요. 가면 제가 이제 뭐 가자마자 가자마자 뭐 이렇게 부시시하고 나오셔가지고 피부 구조를 막 설명하셨던 것도 기억나고요. 갑자기 막 대문을 보이셨던 것도 기억나고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막 습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3개월 만에 15%를 달성했던 건 되게 신기한 일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가 스폰서님한테 밀착하고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대본까지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까지도 다 상담을 했던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15% 달성 이후부터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아메이 사업자로서는 당연했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6%, 12%, 15% 찍었으면 그 다음엔 18, 21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정책, 19년도를 15%로 시작해서 15%로 끝났거든요. 그냥 계속되는 그 정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청 바빴어요. 혼자 바쁘게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데모도 열심히 했었고 뭐 설명도 많이 하러 다녔고 하나씩 알게 되고 배운 거를 막 얘기하고 떠들고 다녔어요. 소비자도 늘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 행동 대비 결과가 아주 작았어요. 스폰서의 밀착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고 저의 성격과는 다르게 지금 엄청 떨리거든요. 무슨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수현 사장님은 거침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현 사장님의 말씀이나 방법들이 나와는 맞지 않아 라는 생각들이 내 생각에 많아졌고 또 수현 사장님은 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셔. 이런 것들로 그냥 개인적인 일들은 꽁꽁 저 혼자는 꽁꽁 끌어안고 있었고 상담한다고 했지만 상담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보로 살았던 19년도 같아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19년도였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를 보면서 스폰서님들은 얼마나 애처롭고 답답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저러나 라는 생각으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던 도중에 제가 그래도 15%를 빨리 성취했고 또 그거를 유지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19 회계년도 안에 SP 가야지라는 말을 계속 하셨거든요. 던지셨어요, 저한테. 저를 자극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의식도 뚜렷하지도 않고 뭐 막 SP를 가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고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만 했었지 뭔가 바뀌지 않고 또 저의 그 어떤 말 못할 개인 사정들은 계속 있었고 저의 혼란스러운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19년도 안에 그냥 SP 가야 되는 줄 알아서 12월에 저 SP 갈게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스폰서님이 가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 갈게요 라고 했지만 스폰서님이 너 아직 아니야, 너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칼에 자르셔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분이 가라고 하셨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나 라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12월에 SP를 도전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고 또 겉으로는 미팅도 열심히 듣고 뭐 사람들 만나면 말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사실은 12월에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힘든 일들 때문에 여행을 갔거든요. 여행을 가도 될까요? 갈까요? 라는 걸 상담하지 않고 여행 가기로 했어요. 갈 거예요.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참 어이없는 도전이었던 거예요. 여행을 간다고 SP 도전한다고 하면서 여행 가고 여행도 간다는 것도 상의가 아니라 통보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칼로 너 아니야 아직 아니야 가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이가 없어요. 나는 왜 그랬나 정말 생각이 없었구나. 근데 또 웃겼던 건 제가 너 아니야라고 말했을 때 그럼 아닌가 보지 이렇게 말하고 그냥 여행이 좋았어요. 힐링이 됐거든요. 여행은 좋잖아요. 여행 가서 힐링 받고 너무 좋았지만 사실 생각하면 뭐 SP 도전이 물 건너 간 줄도 모르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때 참 웃기게 사업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는 열심히 사업했습니다. 19년도에도 전 열심히 했고요. 미팅도 열심히 들으러 다녔고 사실 행동량으로만 보면 19년도에 엄청 다녔어요. 그때는 차도 없을 시절이었는데 막 이고지고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했고 20년도에는 뭘 알고 시스템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배우고 먼저 뭔가 할 줄 알게 되면서 시스템에 플러그드 인 되면서 또 저의 파트너들이 나왔을 때 그분들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시스템에 플러그드 인 시키는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즐거웠던 20년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한테 역시 개인적으로 아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저한테는 사업적으로는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 여유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레그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때에도 큐를 놓치지 않았고 퍼포먼스 플러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참 제가 지금 사실 이렇게 주저주저 떠들었지만 저는 이렇게 힘들어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뭔가 특별한 뾰족한 수는 없어요. 달라졌던 건 그냥 스폰서 밀착을 했고 시스템을 활용했다라는 거. 그런 게 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안 가네요. 많이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불안한데 코로나 이후 내가 잘했던 점 얘기를 장황하게 해볼게요. 스폰서와의 밀착을 했어요. 어떠시던가요? 20년도에 코로나 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뭔가를 스폰서님이랑 합을 맞춰가고 가기 시작했을 때 작년 20년도 2월에 SP를 도전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재활 치료를 다니다가 서울재활병원에서 확진자가 뜨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사실은 지금 알고 보면 자가격리까지 안 해도 됐었을 텐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냥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P를 도전했지만 18%에 그냥 멈췄던 적이 있는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폰서랑 밀착했어요. 그러면 빨리 목표를 수정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라는 것들을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18%를 편안하게 했고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던 사람들도 잘 만나지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갈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나는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스폰서 집으로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나와서 일정이 있어서 집에서는 제가 뭐가 코로나인데도 누굴 만나러 가나 보다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만 저는 사실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폰서 집으로 출근을 했어요. 스폰서님을 자고 있는 스폰서님을 깨웠고요. 옆에서 소비자랑 통화하시는 거 다 유심히 들었고요. 저렇게 통화하시는구나. 저런 분은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를 다 옆에서 들었고 또 스폰서님이
그 제품을 대할 때 그런 어떤 분위기나 어떤 그 태도들, 열정들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서 이렇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저희 I 타입이신 수연 사장님은 갑자기 뭘 하시거든요. 그럼 또 이제 저는 항상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 녹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스폰서님이 뭐 말을 하실 때 저는 말씀하셨던 거를 멈추고 녹음을 세팅을 준비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스폰서님 말씀 계속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녹음한 것들이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저만의 어떤 라이브러리가 생긴 거죠. 이런 상황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검색하면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들어볼 수 있고 또 녹음했던 거를 또 듣고 필요했던 거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 그러면 아니면 또 잠이 안 올 때는 그거 녹음한 걸 들으면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저랑 많이 다르셨기 때문에 그 말투와 어투를 닮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녹음이었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19년도와 다르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려운 일들을 다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달라졌던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가 참 우울하잖아요. 저한테도 사실은 우울이 왔거든요. 코로나 블루, 레드 뭐 말이 있지만 저희 집에 코로나 레드이신 분이 계시고 저는 또 코로나 블루예요. 근데 하루는 저는 이제 스폰서님이랑 밀착하고 싶어서 나가는데 미팅이기도 했고 나가는데 저희 아이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특히 이런 주말은 더 심해요. 주중에는 활동보조 선생님이 아침 일찍 준비하시고 데리고 나가시고 데리고 오시는데 주말에는 사실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 많으신 저희 부모님한테 맡기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우두커니 그냥 앉아서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눈빛을 저버리고 나와야 했을 때 그때 그냥 유독 더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사실 감기처럼 왔다가도 가는 건데 그냥 그런 것들이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나는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나는 PT랍시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들이 그냥 오잖아요. 이유 없이 뭐 전 상황 관계없이 그냥 왔을 때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어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냥 제가 못마땅하고 뭔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라는 그런 생각이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을 때 혼날 걸 얘기하고 잘 못하고 있을 때도 내가 뭔가를 행동을 잘 못하고 있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을 때도 그냥 전화해서 말했어요. 스폰서님 저 혼날 줄 알고 얘기하는 건데요. 저 사실은요 이렇고요. 제가 이걸 잘 못하고 있고요. 이걸 더 잘하고 싶고요. 사실은 저는 건강 공부만 하고 싶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그냥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스폰서님이 혼내실 줄 알았거든요. 따끔하게 뭔가를 말씀하실 줄 알았고 그리고 그 따끔한 말을 들으려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나도 그렇고 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그냥 그리고 오히려 저는 제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다고 누구나 다 그런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럴 때마다 일어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스폰서님이랑 좀 상담을 하려고 해요. 제가 스폰서님은 사실은 아이가 없으시잖아요. 아이를 양육하시지 않은 분이시고 그런데도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뭘 가서 얘기할 수 있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팅이 피넛 미팅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냐고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너 할 수 있어 너 해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라는 말씀 때문에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고 또 어제도 사실은 저희 요즘 마감해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마감 사실 됐거든요. 근데 어제 마감을 마무리했어요. 사실은 어제 내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마감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그냥 이러고 있을 때 스폰서님 전화 오셔가지고 이러더라고요. 9시까지 마감에만 집중해 라는 말에 정말 요술처럼 버전이 딱 바뀌었어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머릿속은 복잡했었는데
스폰서님의 그 말 한마디로 제 그 모두가 딱 변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스폰서님을 되게 신뢰하는구나, 믿는구나. 아,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딱 바꾸는구나라는 걸 생각했을 때, 또 그냥 그 순간 스폰서님에 대한 무한 존경심 이런 게 생겨서,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팀워크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던 건데, 미팅 지옥 아닌 미팅 천국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희 그룹은 수요 미팅 끝나고 또 미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홈미팅이 끝나고 또 미팅. 왜냐면 줌 미팅 때문에 이게 그냥 접속만 하면 되는 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팅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박상윤 사장님께서 해주신 건강 미팅도 너무 저는 좋았거든요. 배울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제가 20년도에 저희 아이가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야 했을 때 원래 같으면 미팅을 못 들었어야 맞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저한테는 호재였어요. 미팅을 놓칠 수 있는 상황에 저는 미팅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 좋았는데, 그 당시 최영화 사장님께서 팀워크 강의를 해주셨어요. 저 그 내용이 저한테는 완전 뼈 때리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아이는 수술을 준비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아이는 아이대로 어쨌든 의료진들을 믿고 저는 맡기는 거 저는 잘 살펴만 보면 되니까. 근데 미팅 강의에서 팀워크 강의를 하시는데 나는 팀워크를 위해 뭐를 했나라는 반성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팀워크에 되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스폰서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 스폰서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염두에 두고 스폰서님들의 말을 들었더니 대충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에 집중하면서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쩌면 파트너가 뭐뭐뭐뭐 하고 이러이러해 하면 그런 거에 좀 매달려 있었다면, 그냥 그 이후부터는 파트너를 케어하기보다는 파트너에게도 그냥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을 할 때 저한테도 답이 있을 수 있지만 제 답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저희 스폰서님이랑 상담 한번 같이 해봐요. 같이 만나러 가요. 같이 한번 물어봐요. 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했고요. 또 스폰서님이 이제 여러 가지 도전을 하시잖아요. 그런 도전에도 저는 집중했어요. 뭘 도전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 타그룹 형제님 분들도 다 그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사실 저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임경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스폰서님들도 업라인 스폰서님들에게 밀착이 돼서 더 이렇게 하시고, 저희 수연 사장님도 기현 사장님에게 물어보시고, 기현 사장님은 또 업라인 스폰서님에게 물어보시는 것들은 그런 문화들이 저에게 있으니까 저 역시도 저희 파트너들하고 얘기할 때 효경 사장님, 수연 사장님, 기현 사장님한테 같이 물어보자라는 것들 그렇게 이제 하고, 저희 파트너들도 되게 잘하세요. 사실 어제도 저희 파트너가 어떤 설명을 하고 대문 하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저보다 훨씬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아메이 사업 너무 재밌다. 나는 잘 못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잘하네. 또 어떤 분은 소비자들을 만나러 같이 갔는데 제가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분이 다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소비자들한테 막 얘기할 때서 와, 저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 제 친구가 내 파트너라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운이 좋은 것 같고, 또 지금도 저희는 목건성에 있기 때문에 다른 타 그룹 사장님들하고 좋은 그룹들하고도 조인돼서 주옥과 같은 강의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다 올려주시고 저장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찾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 그런 좋은 시스템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운이 좋고, 사업을 하면서도 참 저는 좋은 그룹에 있다라는 게 늘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런 자세와 행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모두 잘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가족 후원,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는 건강해요. 아프고 뭐 수술도, 그 친구도 수술도 막 하고 엊그저께 입원해서 퇴원했거든요.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코로나 이후에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들을 상대로 STA, STP를 하고 또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에게 STP를 한 건 아니었는데 아이가
지나가다가 이제 흘려 들은 거죠. 유심히 들었던지 어느 날 제가 태권도 학원에 결제하러 갔더니 태권도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제가 그때 제품을 들고 갔거든요. 선물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어머니 아메이 사업하는 거 알아요 이러시면서 준영이가 얼마나 아메이 사업 얘기하는지, 아메이 제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 그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제품 추천 좀 해줘봐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공기청정기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선생님이 그건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운데 그랬는데 저희 아이도 지지 않고 제품이 좋아서 비싼 거예요. 써보시면 오히려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샴푸는 어떠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되게 엄청 빵 터졌거든요. 실장님하고. 그러더니 이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고 이 녀석이 아메이 사업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STP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즐겁게 얘기를 하고 제품도 전달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를 통해서도 이렇게 느끼는 거는 코로나라서 아메이 사업이 조금 주춤할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런데 반면으로 저는 가족과 있어서 더 즐거웠기도 했고, 또 그렇게 가족과 같이 있으면서 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는구나.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힘겹게 했을 때 저희 아이가 피를 토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아이한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 엄마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는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너무 좋아요. 엄마가 회사를 안 가고 아메이 사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목표는 뭐냐, 도전은 뭐하냐 이렇게 저를 점검하기도 하고 오늘 강의한다니까 옷도 막 골라주더라고요. 이 옷을 입어봐 이렇게. 11살인데 되게 예쁘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은 그런데 여기 보면 친척은 당연하고 남동생네 처가에서도 애용한다. 제가 어제 마감을 하면서 저희 외숙모의 언니분한테도 제품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온라인으로 남원에 사시는 분이시니까 만나뵐 수는 없지만 전화통화로 건강 상담해드리고 스폰서님이랑 얘기하고 제품 결제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저희의 외할머니가 곧 얼마나 좋아지셨냐면 저희 사실 외가 친척들이 아메이에 안 피셨거든요. 제가 아메이 한다니까 왜 그런 걸 운전을 하냐고 막 이렇게 하셨다가 저희 외할머니가 너무 건강이 악화되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 시점에 저희 아메이 제품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오바를 해서 표현하자면 뛰어다니세요. 막 말도 하시고 제가 들어봐도 그때의 목소리랑 지금의 목소리는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앞으로 20년도 더 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외가 분들은 너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메이 제품 얼마나 좋은지 알아 라고 얘기를 그냥 먼저 이제 하세요. 그래서 제품도 쓰시고 애용하시고 그리고 남동생네 처가에서도 이제 제품을 애용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도 코로나 시기에도 아메이 사업은 그렇게 되고 있더라. 그리고 또 소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잘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시점에서 말하자면 저는 사실 범생 이미지와는 달리 노는 것도 좋아하고 체력도 안 좋고 게으르고 반골 기질도 있고 목표 의식도 강하지 않고 리테일도 엄청 잘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데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자세를 바꿔서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봤을 때 스폰서 밀착하고 시스템에 조인되고 조인시키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또 굿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자기 점검을 제가 잘해요. 제가 이러한 숱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기 점검을 잘하는 객관성을 나에게 들이대고 있는 장점 때문에 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좀 약간 저희 효경 사장님은 그만해라. 너 충분히 잘하고 있다. 자기 반성 그만해라. 과학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제가 잘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뭘 더 집중해야 되는지, 내가 뭘 잘 못하고 있는지, 뭘 더 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잘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스폰서님께 더 밀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저한테는 새로운 게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거를 생각할 때 저는 사실 아이들하고 더 있고 싶어요. 그냥 애들하고 더 있어주고 싶고 내가 새로운 거를 준비하고 계획하기 전에 그냥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이후 유튜브 웃금성 들어가 보셨어요? 웃금성 우리 네이버 카페에도 자료가 엄청 많잖아요.
그냥 그거 안에서 활용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창의적이지도 않고요.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저처럼 그냥 애 키우던 진짜 전공은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날아가고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아메이와 상관없이 말하자면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재활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아이 일어났을 때 그 관절이랑 고관절이랑 다 마사지 해주고 관절 돌려주고 그러고 왔어요. 제가 잘하는 건 그건데 아메이 사업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못했지만 제가 잘했던 건 그냥 새로운 거를 쫓지 않고 그런 거에 에너지 쏟지 않고 스폰서님들이 주어준 그 떡밥을 잘 주워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스폰서님에게 소비자와 파트너를 갖다 붙일까에 집중을 했던 것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것보다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려고 했고 또 그냥 스폰서의 계획대로만 목표의식 없기 때문에 스폰서님 너 이거 봐 이거 해 라고 하면 그냥 네 그냥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 잘했던 거고요. 네, 제가 한때는 350만 PB에서 마감을 포기했던 저였어요. 그리고 SP 도전한다면서 가족 여행이나 갔던 저고 한때 저는 스폰서의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보다는 효율을 따졌던 저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는 꽁꽁 숨기고 혼자 끙끙 앓고 했던 저고 또 제품 설명이나 사업 설명도 잘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스폰서와의 밀착으로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고 또 파트너들도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도록 돕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사업이 재밌고 걱정은 안 돼요. 이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어쨌든 해결되겠지. 못할 것 같아도 스폰서님 믿고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불안함은 이제 없고요. 이제 앞으로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풍성해졌어요. 예전에는 너 그런 애였니? 라고 말하셨던 저의 소울메이트이신 저의 되게 좋은 분이 저한테 사업 제품도 쓰고요. 그리고 나는 김은주 사장님보다 예전에 은주와 만나고 싶다라고 조용히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그 언니와도 아메이 제품 사업 얘기하고 아직도 안 쓰지만 그냥 그분과 관계를 더 풍성하게 갖고 또 상담이 밀착되다 보니까 버려지는 행동들이 줄어들어서 덜 바빠요. 그리고 그런데도 오히려 저희 엄마가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 택배가 오면 TV를 이제 보실 줄 아니까 매출이 이렇게 올랐네? 너 뭐 한 거 있다고 올라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목표가 수월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참 아메이 사업이 생각할수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처음에는 이 사업은 나를 위한 사업이야. 내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건 모두를 위한 사업이고 모두가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줌미팅 시스템 저한테는 제일 많이 혜택이 많았거든요.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저에게는 정말 너무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입원하고 수술해도 그냥 미팅을 들을 수 있고 또 이전보다 미팅도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의지만 있으면 나는 언제든 배울 수 있고 어디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시간도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저희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도 궁금해하고 제품 주문이 들어오는 걸 보면 코로나 때문에 면역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드셨던 분들도 아메이로 바꿔볼까라는 생각으로 소비자분들도 꾸준히 늘어나시고 그래서 그냥 아메이 사업은 너무 좋고요. 아까도 트렌드 얘기 하셨잖아요. 임경원 사장님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저희 아메이 사업은 너무나 좋고 그리고 저는 인간적으로도 모두가 함께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함께 성장해 가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그룹에서도 이렇게 보잖아요. 1년 전에 저 사장님 저랬는데 지금은 저러시네? 저분 저러셨는데 이러시네? 라는 걸로 모두가 다 같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이전에는요.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할 때 되게 허무했어요. 나 뭐 했지? 뭐가 좋아졌지? 그대로인데? 근데 지금은 아메이 사업하면서 사업하는 우리 모두는 다 변해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들도 뭐 개인적인 일들도 사업 안에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저의 노후가 외로울까봐 사실
무의식 중에 걱정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앞으로 더 친구가 많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 기대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메이 사업은 또 장점을 더 많이 장착했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내 상황과 처지에 맞게 목표와 수입을 정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아메이 사업이 왜 좋은지를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그런 것 같고, 자, 마무리를 하자면 이번 회계연도 목표는 파운더스 PT를 넘어서 아직은 어렵지만 시드니 여행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스폰서님이 아니셔서 뭔가 더 풀려고 하셨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웃금성의 그룹에 속해 있어서